이번 영상은 마약 중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들어 연예인 마약 관련 사건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저희 센터에도 마약 중독과 유사한 문제로 찾아오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마약 중독은 제 기준에선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흔히 알려진 필로폰이나 코카인과 같은 진짜 마약에 중독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유사 마약에 중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사 마약이란 마약의 대체제가 될 수 있는 환각성 물질을 말하죠. 그런 환각성 물질에는 프로포폴이나 엑스터시가 있고 본드, 대마초 등도 유사 마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탑급 연예인들의 마약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기엔 저렇게 부와 인기를 차지한 유명 연예인이 뭐 때문에 마약에 빠졌을까라며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역시 화면에는 나타나지 않는 우리가 모르는 불안한 내면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마약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마약 중독자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정서적 불안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즉, 그들이 마약 중독 문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겉으로 티를 안 냈을 뿐 이미 그 전부터 우울증이나 조울증 혹은 공황장애와 같은 그런 기저심리 질환이 잠재되어 있던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저희 센터에 찾아온 환자들 중에는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와 같은 문제로 방문했지만 자신이 과거에 마약 복용 경험이 있었다고 털어놓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약 중독도 경제적 수준에 따라 사용하는 환각물질이 다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 특히 연예인이나 재벌, 사업가들은 코카인이나 필로폰, 프로포폴처럼 비싼 마약을 주로 애용하고요. 돈이 별로 없으면 본드를 흡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약은 몸에 상당히 해롭습니다. 마약을 하면 할수록 건강은 더 망가집니다. 어쩌면 술, 담배보다 더 심하게 몸을 망칩니다. 그리고 술, 담배와 달리 마약은 걸렸을 땐 법적인 처벌도 받게 되죠. 유명 연예인은 한순간에 모든 명성이 사라지고 일자리를 잃게 되죠. 마약의 대가는 술, 담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부메랑으로 날아옵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그들은 몰래 마약에 취해야만 하는 걸까요? 제가 상담을 진행했던 여러 사례 중에 프로포폴에 중독되었던 한 여성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라는 30대 중반의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A씨는 심각한 프로포폴 중독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A씨는 프로포폴 중독뿐만 아니라 성형 중독도 아주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다양한 시술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프로포폴 중독이 너무 심각해서 부모님은 A씨를 수개월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퇴원 후 또 재발하여 저희 센터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상당한 부유층 자녀였던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키가 크고 모델 같은 외모에도 불구하고 항상 컴플렉스를 느껴왔습니다. 언제나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단점을 찾아내는 열등감을 갖고 있었고 결국 20살부터 다양한 성형수술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성형으로 더 예뻐진 외모로 20대 초반엔 미인 대회에 입상했습니다. 그 후 각종 CF와 패션 잡지 모델로 활동했습니다. 집안의 재력과 미모를 갖춘 그녀는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프로포폴 중독에 빠진 건 30대 초반부터였습니다. 10년 정도 모델로 활동하던 그녀는 나이가 들면서 점차 일이 줄었습니다. 더 예쁘고 어린 후배들에게 밀려난 것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주목받는 일이 줄어들자 그녀는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처럼 하루 종일 공허감과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수면 장애도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녀는 자신의 단골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주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포폴을 맞으면 10초도 안 되어 바로 잠이 들기 때문에 아무 생각도 느낌도 들지 않아서 그나마 편안했습니다. 그녀가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프로포폴을 맞고 잠든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에서 깨어나는 게 싫었습니다. 눈을 뜨면 아무에게도 관심받을 수 없는 우울한 현실과 마주해야 하니까요. 그녀는 점점 프로포폴의 유혹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심할 때는 하루 종일 프로포폴을 맞았습니다.
성형외과가 문을 여는 아침 시간에 찾아가 프로포폴을 맞기 시작해서 문을 닫는 저녁 시간까지 계속 프로포폴을 맞았습니다. 프로포폴을 맞을 수 없는 밤 시간은 너무 힘들어서 알코올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부모님은 A씨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고 수개월이 지나 안정을 찾은 후에 퇴원시켰습니다. 모델 일만 해왔던 그녀는 나이가 들자 이제 사회에선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중견 마케팅 회사 CEO였고요. 자신은 회사에 A씨를 취업시켰습니다. 30대가 넘은 나이였고 대표의 딸이었기 때문에 직함은 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업무에 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 우울해졌습니다. 팀원들이 자신을 다 무시하는 표정으로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자격도 없는 게 사장 딸이라는 이유로 앉아있다며 자신을 험담하는 것처럼 피해망상이 느껴졌습니다. A씨는 자신이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피해의식에 젖어 또다시 성형외과로 찾아갔고 프로포폴에 의존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하루 종일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맞으며 깨어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최면을 통해 그녀의 프로포폴 중독에 갖고 있는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최면 상태에서 A씨는 남보다 더 인정받지 못하면 당장 버려져서 죽을 것만 같아요 라며 유기불안을 드러냈습니다. A씨는 상당한 부유층 집안의 자녀로 태어나 존경스러운 부모님의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최고급 외제차로 기사가 그녀를 학교까지 픽업해줄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그녀는 어릴 때부터 항상 자기가 남보다 못났다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따를 당한 적은 없지만 친구들에게 언제든 왕따를 당할 것 같아서 늘 불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 늘 눈치를 보며 상대방에게 잘 맞춰주는 성격으로 발전했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이 훌륭한 가정에서 자라왔던 그녀는 왜 이렇게 인정 못 받고 버려져 죽을 것 같은 유기불안으로 프로포폴 중독에 빠져버린 걸까요? 최면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A씨에게 그녀의 어머니가 낙태한 여동생의 영혼이 빙의된 상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A씨가 3살 때쯤 둘째를 가졌습니다. 전문직 여성이던 어머니는 자신의 일을 위해 자녀를 둘만 가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선 둘째는 꼭 아들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딸로 성별이 밝혀지자 고민 없이 낙태시켰습니다. 그 후 몇 년이 지나 막내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낙태된 둘째의 영혼은 첫째 딸인 A씨에게 빙의되고 말았습니다. 그 영혼은 아무에게도 관심 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버려진 상처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A씨 안에 빙의된 상태에서 항상 버려질 것 같은 유기불안과 열등감을 일으켰던 겁니다. 둘째의 영혼은 또다시 버려지지 않기 위해 A씨 안에서 어떻게 하든 남들에게 관심을 받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더 예뻐지기 위한 성형수술을 끊임없이 반복했고요. 미인대에 입상하고 모델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다가 나이가 들어 그 관심이 줄어들자 죽을 듯한 공포를 느꼈고 그 공포감을 하루 종일 마취시키기 위해 프로포폴에 집착했던 겁니다. 알코올과 마약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둘 다 환각을 느끼기 위해 몸에 투입시키는 물질이라는 거죠. 단지 입으로 마시냐 혹은 주사기로 주입시키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술은 합법이고 마약과 프로포폴 주입은 불법이라는 차이도 있죠. 술은 아무리 마셔도 법에 저촉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바로 가격대입니다. 술은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그런데 마약이나 프로포폴은 상당히 고가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로 연예인이나 재벌가처럼 돈이 있는 사람들이 고가의 마약을 이용하게 되죠. 그런데요, 마약과 프로포폴을 비싼 돈 주고 이용하는 데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술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환각 효과의 속도 차이입니다. 술은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환각 상태까지 빠지려면 굉장히 많은 술을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알코올이 몸속에 퍼지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죠. 그런데요, 마약이나 프로포폴은 몸에 주입시키자마자 바로 효과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수면 내시경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프로포폴로 수면 마취를 시킬 때 주입시키자마자 10초도 안 되어 깊은 잠에 빠지게 되죠. 마약 중독자들이 원하는 건 환각 상태를 통해 1초라도 빨리 불안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내면에 품고 있는 불안이 너무 강하다 보니 비싼 돈을 주고라도 빨리 그 불안을 마취시키고 싶은 거죠. 마약으로 환각 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그 불안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그들은 불안한 현실에서 가장 빨리 탈출하는 수단으로 환각 효과가 빠른 마약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내면의 불안을 견디지 못하고 마약으로 심신을 마취시켜야 할까요?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고 몸에 칼을 대는 유일한 수술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낙태 수술입니다. 낙태 수술을 할 때 산모의 몸에는 국소 마취를 하지만 태아의 몸에는 마취를 하지 않습니다. 그 태아들은 마취 없이 시술 도구와 독성 약물의 고통을 온몸으로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파동 상태의 영혼으로 변합니다. 그렇게 버려진 낙태령들은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가진 채 가족 중 누군가의 몸속에 빙의되어 공존합니다. 그 상태에서 낙태령은 주변의 사소한 자극에도 강한 두려움을 일으키죠. 특히 주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거나 혹은 예전에 비해 관심에서 멀어질 때 뱃속에서 낙태당하고 버려진 기억을 떠올리며 강한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낙태령에 빙의된 연예인이라면 대중의 관심을 먹고 사는 직업 특성상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거나 공황 발작이 신체화되기도 합니다. 그 공포감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들에겐 강한 진통제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고통을 견뎌야 할 때는 진통제가 필요합니다. 아주 강력한 진통제에는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빙의된 낙태령들은 자신이 느끼는 고통을 덜기 위해서 마약이라는 진통제에 집착하는 겁니다. 몸의 주인이 돈이 있다면 마약을 진통제로 사용하는 거고요. 돈이 없다면 본드나 알코올 등을 대신 사용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당신이 내면의 불안을 잊기 위한 진통제로 마약에 집착하고 있다면, 그리고 하루도 마약 없이는 안심이 안 될 정도로 일상이 망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점점 마약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다면 낙태령 빙의를 의심해 보는 게 좋습니다. 당신 안에서 마약으로 불안을 마취시켜 달라고 절박하게 요구하는 그 마음은 당신의 마음이 아니라 뱃속에서 끔찍한 고통을 겪은 채 상처 입은 영혼이 된 낙태령의 불안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살해자 A씨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낙태령에 빙의되어 마약의 늪에서 헤어나질 못하는데요. 살해자 A씨처럼 부모가 낙태한 영혼이 빙의되는 경우도 많지만 그 외에 조부모나 당사자 본인이 낙태시킨 영혼이 빙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영혼과 분리되어야만 당신은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 맑은 정신으로 건강한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과정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마약 중독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유익한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